트레이더의 와치리스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박용진 KB증권 명동스타 PB센터 PB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로는 G2G 바이오를 골라주셨는데요. 사흘 연속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장중에는 10만 원 탈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고점 부근이죠. 10만 3,800원, 900원 단 지나가고 있는데 바이오 관련해서는 반짝 상승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제는 추세 전환까지 가능할까요? 네,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바이오나 이런 기술적인 이슈도 묻어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보고 있습니다. G2G 바이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G2G 바이오는 이제 미립국 기반에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술은 한 번 주사해도 약효가 되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제형을 이제 가능하게끔 하는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만 치료제랑 치매 치료제 등 여러 파이프라인을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공동 개발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여서 최근에 상승을 많이 이어나가고 있는데 특히 요즘 바이오에서 비만 치료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비만 치료제 분야에서는 이제 세무클루타이드 계열의 이제 약물을 장기간 지속형으로 바꾸는 기술 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글로벌 블록버스터 치료제의 제형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봐야 될 거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G2G 바이오는 어제 공시가 났는데요. 총 75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이제 어제 저녁에 공시를 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이제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흔히들 이제 유상증자라고 하면은 보통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안 좋게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유상증자 이번 참여자들을 봤을 때 NH스퀘어, 그 다음에 라이프 신기술 투자조합, 그리고 KB증권 등으로 이제 기관들의 자본 참여가 먼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이 조달된 자금을 과연 어디에 쓰느냐, 또 사실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회사는 이러한 조달된 금액을 이제 시설 투자랑 연구개발, 그리고 또 운영자금 확보, 이런 곳들에 사용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갈 방향으로 투자를 해 나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JGMP 공장 이런 것을 또 신축을 하고요. 이제 플랫폼 기반 파이프라인 개발을 조금 더 가속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다시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보다는 이제 유상증자에서 단순히 지분이 희석이 많이 된다 이런 부분보다도 이제 자본을 끌어와서 이제 회사가 성장성을 더 이어나간다 정도로 판단을 하면서 현재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증으로 인해서 자금 확보에 나선 G2G 바이오 첫 번째 특징주로 골라주셨고요. 두 번째 특징주 역시나 PB님께서는 바이오를 골라주셨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투트랙으로 개발에 나선다고 하는데 오늘 장중에는 25만 1,000원의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신고가 언제 이렇게 왔는지도 궁금한데 신고가 영역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이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흔히 바이오주라고 불리는 자그마한 기업들로 비교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이나 임상적인 부분들이 이 주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제 기본적인 이익 자체가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본 바이오주들처럼 임상적인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승 또한 과거처럼 이제 기대감 위주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실적 구성장이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코스피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셀트리온에도 이제 자금이 유입되면서 현재 리레이팅을 받는 흐름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현재 목표가 25만 원에 근접을 하여서 오늘 특징주로 갖고 왔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핵심은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이제 뭐 졸레아, 아일리아, 폴롤리아 뭐 이런 특허가 만료되고 있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들과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2025년 하반기부터 매출에 실제로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2026년도부터는 기여도가 더 클 것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성 구조 변화인데요. 셀트리온은 생산이나 유통을 직접 하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 나가면서 신제품 매출이 현재 늘고 있습니다. 신제품 매출이 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수익성 믹스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건 일시적인 개선이라고 보기보다는 비용 구조 자체가 현재 바뀌고 있는 신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실적 자체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2024년에 한 5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27년에는 현재 2조 원을 넘어갈 거다. 뭐 이런 컨센서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평균 한 20%, 30% 정도까지 성장하는 이익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에서 코스피 자체가 이제 무너지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셀트론에서까지 자금이 빠져나가는 뭐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으면 무난히 성장까지 우리가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상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는 다른 바이오와는 다른 정말 특별한 바이오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임상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지속해서 수익성 기대감까지 있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목표 주가 25만 원까지 넘어섰다는 점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비님의 오늘장 공략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피비님께서는 LS를 골라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나흘 연속 오름세 오늘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는데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 여전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최근 증권주 흐름이 이제 굉장히 좋았는데요. 삼법 개정 발표 이후에 이제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이제 이러한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갈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지주 회사로까지 증권주처럼 이제 번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오늘은 LS를 가져오긴 했습니다. LS의 실적부터 보게 될 경우에는 LS 4분기 영업이익이 조금은 아쉽긴 했습니다. 한 2,590억 정도로 이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는데요. 이 조금 소폭 하회한 이후에는 가장 큰 이유는 LS 전선이 있습니다. LS 전선의 이제 계절적인 부진 영향이랑 연말에 이제 구리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였잖아요. 이런 구리 가격이 급등 영향 그리고 환율 변동 때문에 일회성 미실현 이익 부분이 조금 차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LS 자체의 이익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핵심 사업 자체가 흔들렸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의 방향성인데, LS M&M 같은 경우에는 귀금속이랑 황산 부분에서 이제 호주로 이익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LS 일렉트릭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요 확대까지 힘입어서 이익 성장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4분기 부진은 이제 특정 자회사 특정 시점 문제에 가까운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해 나가야 될 건 2026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를 봐야 되잖아요.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 해적 케이블 신규 캐파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그리고 27년에는 유럽형 매출이 온전히 반영되면서 이제 상승이 이제 일직선으로 1차 함수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 이익 성장 구간에 들어갈 전망으로까지 몇몇 증권사들이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실적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직전의 전환 구간 정도다라고 현재 구간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을 봤을 때 LX 시가총액 자체가 7조에서 8조 정도 사이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상장자에서 지분 가치만 현재 대략적으로 5전 이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LS 전선이랑 LS NMN 같이 LS가 갖고 있는 자회사 가치 반영분이 충분히 반영이 됐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의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모멘텀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주주 환원 부분인데요. 2025년 배당이 전년 대비해서 50% 정도 상향된 2,500원이 발표됐는데 실적 회복이랑 함께 주주가치 재고 스토리까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증권주 다음으로 이제 지주사를 보게 될 경우에는 LS도 한 가지 옵션으로 넣어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오늘 해당 종목을 갖고 왔고요. 매수가는 현재 뭐 27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 손절가는 24만 8천 원, 목표가는 32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주주 환원 체계에 대한 기대감 있는 LS 오늘장 공략주로 골라주셨습니다. 그리고 피비님께서는 정말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을 때 GEB에 대한 실적 일정을 몇 번이나 강조를 해주신 덕분에 그 뒤로 시장에서 큰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시장 전략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제 앞으로 내일이면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외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엔비디아 실적 포인트 외에도 사실 시장에서 너무 많은 변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서 봐야 될 포인트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우리가 유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지난 시즌 두 개의 실적 시즌에서 봤을 때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던 세런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시장 기대 영향 때문에 현재 세론 현상이 나왔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조금 다르게 PER이 한 25배 가량으로 시장 평균치 정도거든요. 엔비디아가 사실 세계 1위 기업인데 기대치 자체가 현재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섣불리 예측해서 이른 판단을 하여서 뭐 관련된 반도체 주식들을 먼저 매수한다든지 이런 판단보다도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고 나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고 이 실적 발표에 대한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고 나서 우리가 충분히 액션을 취해도 늦지 않다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도와주셨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도 PB님께 전략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KB증권 명동스타 PB센터 PB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